안녕하세요. 세계 감동 실화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유학생의 일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과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익은 기부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본은 대체 왜 이래? 내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야. 도쿄의 한 대학 기숙사 방. 평소라면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이겠지만 오늘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금발의 미국인 여학생이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은 어질러져 있고 벽에 걸린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마저 삐뚤어져 있네요.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예요. 금발의 전형적인 미국 소녀죠. 항상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게임, 음식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 유학의 기회를 잡았어요. 도쿄대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흥분되어 있었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본행이었지만 생각보다 실망했었어요. 기대 이하의 나리타 공항, 뭔가 오래 걸렸던 입국 심사, 정말 의외인 점인데 불친절함까지. 생각보다 영어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아시안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를 교환학생 신분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화려한 도시, 복잡한 지하철, 맛있는 음식들.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제가 일본에 도착한 지 2주째 되던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진동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강해지더니 결국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지고 창문이 깨지는 상황까지 갔어요. 네, 제 인생 최초의 강진 경험이었죠. 오마이갓, 이게 바로 일본에서 산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여진이 계속되었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오늘 밤에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답니다.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 높음, 즉시 대피하세요.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밤중에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다행히 큰 지진은 오지 않았지만 그 공포의 밤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일주일 후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니, 이번엔 또 태풍이라고? 일본은 대체 왜 이래? 태풍 산산은 역대급으로 강력한 태풍이었어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특별 경보까지 발령했답니다. 기상청 직원들은 밤새 모델을 돌리며 예측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진도 겪어보고 이제 태풍까지,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일본 생활인가 싶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혼자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멀리 미국에 계시고 일본에서 사귄 친구들도 모두 자기 집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거든요. 태풍이 다가오는 날 저는 혼자 좁은 기숙사 방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리고 빗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죠. 그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답니다. 제발 누가 나를 구해줘.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인 친구 지수였죠. 지수는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하버드에서 만난 교환학생이었어요. 지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와 동갑이며 저는 일본과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빠르게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하버드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준 덕분인지 금방 친해졌고 지수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갔고 저는 도쿄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수의 한마디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 이때는 몰랐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뉴스 봤어. 너무 걱정돼. 한국으로 와. 여기는 안전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죠. 지수의 제안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태풍의 눈이 잠시 지나가는 틈을 타 공항으로 갈 수 있었고 가까스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감, 후회, 기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일본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현실이 되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놀랐거든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친절함은 물론 영어도 원어민 수준이어서 물어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지 않아도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 정말 편했습니다. 와, 이게 한국이야? 너무 멋있어. 지수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줬죠. 그 따뜻함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지수를 만날지도 몰랐고 이렇게 친했던 친구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거든요. 지수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웠고 반가웠습니다. 에밀리, 정말 다행이야. 걱정 많이 했어. 지수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더 괜찮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너무 멋있어. 지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밀리, 이제 시작이야.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보여줄게.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미국, 일본과 비교되면서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 경험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접수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와, 이렇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의사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셨고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진료비였어요. 미국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수백 달러는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겨우 30달러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처방받은 약도 미국의 10분의 1 가격이었어요. 심지어 이 가격도 제가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해서 2번 충격 먹었죠. 저는 미국에서는 병원 가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료받는 효율적인 시스템은 볼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처방받은 약을 사러 약국에 갔을 때는 더 놀랐죠. 약사님이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QR코드로 찍어서 제 폰으로 바로 전송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다음으로 놀란 건 한국의 배달 문화였어요. 지수가 저녁을 먹자면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더니 30분도 안 돼서 맛있는 음식이 배달되어 왔어요. 그것도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실제 그릇에 담겨서요. 물론 음식에 따라 일회용으로 배달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일회용조차 정말 품질이 우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너무 신기해. 지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배달시킬 수 있대요. 음식은 물론이고 커피, 과일, 심지어 편의점 물품까지요. 그것도 대부분 1시간 이내로 배달된대요. 심지어 배달료 이외에 팁이 없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당한 배달료를 지불했어도 배달원에게 팁을 줘야 하거든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음식을 바닥에 던지기도 한답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리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의 안전성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나와 귀가하는 여성들, 심야에도 밝게 빛나는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CCTV,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었죠.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CCTV를 보여주며 경찰들이 신경 써주지 않죠. 그와 달리 한국은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외국인이 문제였더군요. 지수야,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 밤에 걸어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 지수가 말해주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요.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늦은 밤에 택시를 탔을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정말 이 부분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혼자 왔다 보니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걸 알았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 기능은 미국의 우버 시스템을 뛰어넘는 듯 했죠. 와, 정말 대단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리고 제가 놀란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였어요. 지수의 집에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고화질 영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운로드되고 스트리밍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등등 고화질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인터넷 속도구나.
믿을 수 없어. 지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래요. 5G 기술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대요. 정말 IT 강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알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기본이잖아요? 속도가 받쳐줘야 IT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이렇게 발달한 거구나. 며칠 동안 한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수가 저를 한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죠. 바로 경복궁이었어요. 에밀리, 이곳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야.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지.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화려한 단청 장식들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그 광경이었거든요. 가끔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장소에 들어서니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와, 지수야. 이게 정말 6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야?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 지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경복궁이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요. 특히 근정전에서는 중요한 국가 행사들이 열렸대요. 미국의 역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구나.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대단해. 우리는 궁궐 안을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어요. 그때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었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위엄 있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예전에 영국 근위병 교대식도 본 적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지수야, 이런 전통 의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니 너무 멋져. 한국은 현대화를 이루면서도 전통을 잘 지키고 있구나. 경복궁을 나온 후 우리는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을 보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정말 제가 한국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한옥들이 정말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너무 아름답고 독특해. 지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한옥들 중 일부는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카페나 갤러리, 게스트하우스로 변모했대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연히 그중 몇 군데는 들어가 보며 체험을 해봤었죠.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야.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현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니. 다음날 지수는 저를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바로 한국민속촌이었죠. 에밀리,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말이야. 한국민속촌에 들어서자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옛날 방식 그대로 재현된 집들, 그리고 곳곳에서 열리는 전통 공연들까지.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한답니다. 여긴 꼭 와보셔야 해요.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와, 이건 정말 살아있는 박물관이구나. 너무 흥미로워. 우리는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투호 던지기, 활쏘기 같은 전통 놀이도 체험해봤어요. 또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했는데 특히 김치 만들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담이지만 생각보다 활쏘기가 힘들더라고요. 투호 던지기도 쉬워 보였는데 겨우 한 개 넣었답니다. 지수야, 김치 만들기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인 줄 몰랐어. 한국 음식 문화가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이날 김치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바로 만든 김치도 맛있지만 숙성이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전혀 달라지니 다채로운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민속촌에서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국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것 같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민속촌 체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수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오늘 저녁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삼겹살집에 가보는 건 어때?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한국에 와서 아직 제대로 된 코리안 BBQ를 못 먹어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김치 체험을 할 때 삼겹살 혹은 보쌈이라는 음식과 먹으면 최고라며 계속 지수가 그랬는데 엄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에 도착해서 지수가 말한 삼겹살집을 찾아갔어요. 평소에는 줄이 엄청 길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줄이 없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가게 앞에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지수야, 이게 뭐야? 아, 이건 대기 시스템이야. 여기서 번호를 받고 기다리면 돼. 키오스크로 대기 번호를 받고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스티커 사진 찍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호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멍하니 앉거나 서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3, 40분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더 빨리 되어서 너무 좋았죠. 미국이나 일본은 항상 그 시간을 넘어갔거든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들어갔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삼겹살의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미국의 스테이크랑은 완전 다르네. 지수가 고기를 구워주면서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특별한 방식이 있대요. 불판에 가장자리부터 구워서 천천히 중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기가 골고루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치와 볶음밥을 먹을 때는 정말 맛있다며 지수에게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삼겹살과 비빔냉면? 맞나요? 국수 비슷한 것과 같이 먹을 때는 정말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음식을 먹는 것도 과학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죠. 어느 날 지수가 저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본 최신 기술들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사실 제가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어서 삼성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 이상이더군요. 와, 이게 다 한국 기술이야? 믿을 수가 없어. 8K QLED TV, 폴더블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수가 말해주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요. 이러한 위대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한국은 정말 기술 강국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한국의 친환경 정책이었어요. 지수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소를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건물 옥상, 주택에도 많은 태양광들을 봤습니다. 지수야, 한국은 환경보호에도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정말 대단해. 지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대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원래 정부에서 몇 년까지 뭘 한다는 목표는 보통 믿지 않는 편인데 한국은 정말 할 것 같았습니다. 2050년보다 더 빠르게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선진적인 정책이네. 미국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 한국에서의 한 달이 어느새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일본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지수야,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이렇게 멋진 나라를 알게 되었어. 지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밀리, 이제 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거야.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제 유학 기간을 한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정말 빠르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순간 모든 일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인심, 한글이라는 훌륭한 언어가 있지만 심지어 영어도 잘해서 편했던 여행 등등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 기회를 통해 제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엄마, 아빠, 나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제 미래를 찾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내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요.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고 주말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여행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겪은 자연재해 덕분이라니 정말 운명이란 게 신기하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죠. 물론이죠.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유산, 최첨단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심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K방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상세히 소개했더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구나.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제가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최근에는 한국 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제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야.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역동적인 나라지. 이런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국에서의 이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다양성의 가치를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이제 제 꿈은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과 예의,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가끔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의 공포와 불안감.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 한국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점심에는 맛있는 한식을 즐기죠. 저녁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스트레스를 풀고요. 이 모든 순간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감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이제 이 아름다운 나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청춘을 바치려고 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아마 저처럼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도 그저 표면적인 관광이 아닌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요. 한국에서 배운 이 태도가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만 둘러보지 말고 한국인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국 정말 멋진 나라예요.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반응이 좋다면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하버드 유학생의 일본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